우리 이종철 부소장님 들어오신 것 같네요. 네. 부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어요. 7시인 줄 알고 아, 지금 이제 들어오면서 보니까 6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나 지금 깜짝 3일째 놀랐, 연속으로 저녁에 7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7시로 네. 같이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면은 3D 프린터 엔드5 플러스 기종입니다. 반조립 제품으로 해외 직구하여 조립 완성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지요. 가격 성능 대비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초, 중, 고 청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대단한 관심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시행해 본 결과입니다. 시간상 그 모습들을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올해 고3 졸업 학생인데 6년 저희 학교에 다닌 친구입니다. 물론 오늘 사회 진행 맡은 청년도 저희 학교 중1에서 고3까지 6년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사회자의 우리 학적부를 열람해 보니까 국가공인 13개 자격증을 취득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저희 학교 민간 자격증 취득 수업 과정이 없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올해 졸업 학생 송아무개 이 학생은 첨단 민간 자격증 포함해서 13개. 이 친구는 현재 고3 재학생이고요. 본인이 중고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으로 올라와서는 3D CG 연구에 몰입한다고 더 자격증 취득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민간 자격증 포함해서 13개입니다. 올해 고3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표창장은 진학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 입대에서도 사회에서 취업을 할 때에도 평생 그에게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자신의 이력이 될 것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부러움을 주는 표창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교회들이 청소년 교육에서 챙겨야 합니다.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자소서는 물론 취업에서도 청소년 시절에 그 학생이 무려 15개 내외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착실히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했다라는 증명서이기도 하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시켰으면 그렇게 되느냐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 대한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학생 스스로 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는 방학기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학만 있습니까? 평소에 한 학기에 한두 개씩 취득한다면 13개는 가뿐한 거죠. 대학 진학 때 자소서는 물론 처음부터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몰입교육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사회 진행을 맡았던 이혜성 그 친구도 군대에서 특과병으로 산업체 군복무 월급 120만원 정도 받으면서 군복무를 했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 회사에서 놓아주지 않고 거의 그대로 특채로 근무해왔고 자신이 번 돈으로 스스로 자가용 구입해서 출퇴근하면서 그렇게 지금 또 잘 지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고3 졸업한 아무개 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군대 마치고 다시 복학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최근 일이죠. 목사님 취업했어요. 야호. 정규직 첫 출근이에요. 아주 신나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 사례를 소개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 저에게 원고를 부탁해서 기고를 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선교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에듀테크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플랫폼 선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플랫폼을 제작하자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버, 이베이, 알리바바를 떠올릴 수 있죠. 국내에서도 네이버, 다음, 카카오, 쿠팡, 옥션, 요기요 뭐 등등 그렇게 대체 설명을 하면 되겠죠. 당분간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등을 활용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플랫폼 필드, 예. 페이스북, 카카오를 대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플랫폼을 우리 한국교회가 직접 구축하자라는 그 말이죠. 한국교회 간의 네트워크가 되고 성도와 함께 갈 수 있는 플랫폼을 한국교회가 구축하자라는 그 취지입니다. 대한교육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대한교육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자입니다. 유튜브에 설교 올리자는 말이 아니고요. 카카오를 잘 활용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과 밀접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냥 농촌만 이렇게 두고 본다고 하면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땅한 어떤 뭐 어떤 거리를 찾지 못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루어진 문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걸 좀 현실 교회가 현실 사회 변화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 어떤 현실 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중심에는 있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디프런트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교회들도 써야 되고 디프런트 패러다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CT에서나 우리가 TV 유선 방송에서 채널을 막 돌려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듣는 게 아니라 본다는 거죠.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을 향하는 목회자로서의 목회 철학하고 평신도가 목회는 하지 않지만은 평신도로서의 목회관이 있다라는 거. 예전에는 내가 교인들을 신방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주고 문자를 남기고 디프런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조금 전에 팟색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청소년들에게 문자를 주고 전화를 주고 그런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마음이 움직일까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하겠다. 내가 많은 설교 가운데 유튜브 중에서도 그 설교 중에 내가 들을 것이다. 듣다가 지루하면 또 다른 걸 돌려서 듣으면 그거 괜찮은 것 같네? 또 돌립니다. 초, 중, 고 다음 세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대한교육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 70년대 방식을 아직도 해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목회의 시스템을 바꾸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대한교육의, 대한이란 말을 빼더라도 교육 시스템으로 다 바꾸자는 거죠. 교육적인 것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라는 개념. 대형 교회들은 공유를 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가게 될 겁니다. 독자 노선을 유지하게 될 텐데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적 교회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대형 교회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를 한번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예측이 됩니다. 대형 교회가 과연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지탱할 것이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잃어버리는 거 있지만은 작게 잃어버리겠죠. 대형 교회는 크게 잃어버린다는 부분에서 작은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대형 교회도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가고 있다라는 위험하다라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소형 교회들은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재빨리 변하자는 겁니다. 부목사에게 한번 연구해 부목사도 전문인이 아니죠. 대한교육에 대해서 전문인은 어쩌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서 아니면 재직회를 열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1년 가도 답을 못 찾고 결론은 우리 안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상 맞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는 것은 100%입니다. 1년이 얼마나 청소년이 빨리 변할 것이며 그리고 오늘의 교인들이
탈교회화가 되어 있는 탈학교도 걱정하지만 탈교회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년이 다르게 막 교회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걸 1년 후에 생각을 해볼게요. 부목사님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담금처럼 지도자적 리더십이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신방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교육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어라. 교육 컨텐츠에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지금부터 우리는 바뀐다 하면서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 거 그 시간에 유튜브에 설교 올린다고 해서 우리 교인이 그거 보지 않거든요. 자신의 설교가 자신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체질 개선해서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것이 대안교육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대안교육이냐? 그지? 원어민과 한국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3D 프린터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청소년 창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창의 교육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학 문제 잘 풀면 창의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 공부 잘한다고 창의성입니까? 오늘날의 코페르쿠스 뭐 그런 과학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자녀들도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수국으로 해서 교회가 이때 끼어들어서 교회의 교육 시스템을 어릴 적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가르친다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IT 문화교실로 공유하자. 작은 교회는 변화가 빠르니까 작은 교회가 공유하자. 공유라는 것은 나의 장점을 보여주고 상대가 또 상대의 장점을 내가 끌어당겨서 쓰기도 하고 약점을 보완시켜서 하는 것이 공유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또한 던져지는 질문은 원어민 교사를 통한 그 원격 교육이라든지 3D 프린터의 활용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역시 교육의 하나의 컨텐츠이지 그것이 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디퍼런트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공유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말을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편의상 사용합니다. 편의상 이 작은 교회들이 과연 이 그 공유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또 간단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작은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공유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뭐 거의 임파서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고 누군가 만들어진 그 공유 플랫폼에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이 공유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관들은 역시 저는 그런 면에서 소위 큰 교회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인력과 그 재정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IT 기독학교라든지 또 관련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애를 쓸 수 있겠지만 저는 결국 소위 결과적으로 볼 때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교회 사이즈를 넘어서 이런 어떤 디퍼런트 패러다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같이 협력해야지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IT 기독학교에서도 모든 이 소위 쉐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같이 우리 한국의 이 모든 교회들이 좀 협력하는 작업을 우리가 강조하고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장영 교수님 이야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과연 대형교회가 안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독자 노선이라는 거죠. 그럼 소형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소형교회를 강조한 겁니다. 대형교회는 어차피 독자 노선을 갑니다.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요. 제가 교회에 로봇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7개 중소기업을 동원시켜서 어린이날 했으면 왜 했을까요? 그 일선 지역에 로봇 교육을 시켜서 개척 작은 교회 같이 공유시킵시다. 행사로 끝내버리더라고요. 행사로 끝났습니다. 그러게 해서 참 내 가슴이 그때는 굉장히 아팠습니다만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1년이 쉽게 변한 이 시점에 언제까지 망설일 거냐. 이러다가 청소년들 교회 다 떠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작은 교회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네. 대안교육을 큰 교회가 하느냐, 작은 교회가 하느냐, 작은 음. 교회는 할 수 없고 큰 교회는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보다도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회자의 정체성이다. 네. 담임 목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사님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철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연구소가 5년에 한 번씩 그 전체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를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설립이 돼서 첫 번째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43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설립된 학교들이 전체 다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보통 한 절반 정도를 교회가 한다고 봤을 때 처음에는 43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 5년 후에 조사했을 때는 121개가 있었습니다. 2011년 조사 때 121개가 있었고 2016년 조사 때 265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4차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한 300개는 충분히 넘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150곳 정도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소장님 하는 내용들이 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어떤 분포, 뭐 어떤 성향의 분포,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것도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가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기독교 대안학교 유형화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에 따르면은 크게 한 5가지 범주의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 아까 우리 어느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교회 학교가 부실하기 때문에 주 5일 교회 학교 하듯이 조금 기독교 교육을 강하게 초점을 두고 하는 학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유형이 한 가지 유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안학교들을 하듯이 학생들의 자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뭐 노작, 생태, 환경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대안적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근대 공교육의 문제들을 이제 반론하는 형태의 학교 유형이 또 한 가지 유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기독교계의 민사고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느낌의 수월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조금 더 공부를 강조하는 형태의 학교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휼형이라고 해서 약간 학교에서 부적응한 친구들이라든지 또는 탈북 학생들 그리고 경계성 지능에 있는 학생들 뭐 이런 특별한 대상을 위한 좀 긍휼 대상을 위한 학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영어 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는 국제형 학교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분류하기로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IT 학교 같은 경우 뭐 교회에서 대안학교 형식으로 하기는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말해서 뭐 농촌이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 한국 사회에서 이 IT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문화적 형태로 교육을 하든 아니면 학교의 형태로 뭐 하든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전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다면 좀 대답을 듣고 싶은데. 네, 뭐 IT에 관련해서는 저보다 한민영 선생님이 훨씬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뭐 IT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겹치면서 그동안 저희가 이 온라인 교육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프라인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가 온라인 교육 세상을 10년 후에 올 거를 10개월 만에 당겼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도 이제 아까 우리 한민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학생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학생이 많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교사도 고용할 수 있고 뭐 공간도 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학생 모집에서 또는 공간의 문제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IT가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정 선생님 말씀하신 소위 작은 교회들의 네트워크형 학교 형태가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학교 가서 공간에 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학교 형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사실상 수업을 하고 정기적인 어떤 날에만 모여서 같이 연합하고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향후 앞으로 좀 미래를 꿈을 꾸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한학교에 예상되는 어려운 점들, 이종철 부소장님도 잘 아시리라 상상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누가 기독교 대한학교가 한 200개 제대로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거죠. 예, 그 이번 4차 조사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차 때도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도 늘어난 학교 숫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 사실은 그 5년 전에 있던 학교가 많이 없어졌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조사에서도 저희가 사실 5년마다 2배씩 점프했었기 때문에 43에서 121, 121에서 265였으면 그 다음에 한 500 가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5년 전에 있었던 학교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5년 전에 있던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집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굉장히 많이 받고요. 저희 학교만 모집이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 대안교육 하자고 지금 이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대면 대안학교 하면 모집, 해결되죠. 재정적인 문제 자동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첨단 사회에서 제가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를 막 비교했던 것은 비대면으로 청소년들은 교회를 탈교해야 되고 있는데 재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에듀테크 시스템으로 넘어가자는 거죠. 중간 단계 다 생략해버리고. 그렇죠. 다음 주는 결론이 되겠지만 잠시 예를 든다면 청소년 IT 문화교실은 이제 해외의 원어민과 국내의 각 교회 내지 교회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연결시키는데 오후 수업, 3D 프린트 이런 것,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에서 한 15만 원을 책정을 이제 자연스럽게 돈 문제가 나오게 되네요.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꺼리낌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수업까지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전, 오후, 저녁 수업을 다 포함해서 30만 원을 책정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공교육에 다니는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로서 회비를 내야 되는 거죠. 학비를 내면 안 되는 거죠. 방과 후 아이들은 공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학비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법에 저축되죠. 회비를 받는 거죠. 청소년 IT 문화교실에다가 15만 원을 내는데 1인당 5만 원은 이제 교회에서 운영비로 그러니까 토탈 2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학생에 5만 원을 그 교회에서 운영비로 사용한다 해서 큰 돈은 아니겠지만 뭐 입학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안학교를 시작하는 개척교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학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면서 다닌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 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적 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해외 유학을 보내거나 국제학교를 넣지 함께 버는 한 달의 수익이 500이라고 했을 때 그 500에서 150을 첫째 자녀에게, 둘째 자녀에게는 학원 보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1인당 오후 수업은 15만 원, 그리고 교회는 5만 원, 그래서 20만 원을 그게 교회가 되든 단체가 되든 개인이 방과 후를 개인이 모아서 진행을 시키든 개인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내가 꼭 교회가 아닌 교인들을 모아서 내 나름대로의 대안교육을 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아무래도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거, 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조금 한민혁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금액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존의 대안학교 운영해서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일종의 좋은 컨텐츠를 학원처럼 교육을 듣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네네. 네. 제가 그 첫날도 못 오고 오늘도 좀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과연 그 학생 관리를, 학생들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그 IT 문화교실의 컨텐츠가 아니라 그 해당 교회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곳에서 관리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고 우리는 교육 콘텐츠를 내는 거고요. 예,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각 지역교회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모이고 상담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그러나 이제 교육 콘텐츠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공급을 시키는 그 방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청소년 이해에 관해서 그리고 게임이 중독이냐라는 범위, 청소년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런 학부모들과의 소통 부분,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우리 김종우 목사님, 아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셔서.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도 요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네, 저는 대안학교가 수업이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잘 어떻게 하면 접목돼서 이제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나 이런 다음 토론이 그냥 기대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원어민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미국의 현지 몬타나에서 화성으로 직접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중 앞부분 인사만 지난주와 같은 내용입니다. Billings, where I live, is the largest city in Montana. It has many schools, including 3 universities. I am Kristen, a teacher who will teach English at the Korean Church's Youth IT Culture School. While you are learning English with me, I am sure you will gain many skills and ideas. I hope that many young people will apply to this class. And in your life, I believe you will achieve all of your dreams. This is English teacher Kristen Lee from the USA. 안녕하세요. Hello. The second guy, his name is Min-jae Kwon. His major is in theology. So, and he just entered Chongshin University in Seoul. So, he said, nice to meet you. Good morning. My name is Jiwan Oh, and I'm a first grade student in Sungong-Hae University. As Principal Han introduced me, I will be the MC for their Saturday seminar. And he said he wants to introduce yourself before the seminar. So, me now?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Yeah. So, hello, my name is Kristen. I'm in Montana in the USA, and it's a little bit colder than most of Korea, but it's a very, very rural, so it's very different from many ways for Korea. More similar to Gangwon-do than many other parts of Korea. And on the western side is the Rocky Mountains. So we connect
the Rocky Mountains to farmland kind of area. And so, The scale of the Montana. So he didn't understand how big it is in the Montana. Today's meeting will be recorded, and we will use this video to introduce you on the Saturday seminar. Since the seminar time isn't appropriate in America because it's at 3 a.m., right? So we're very sorry about this, but 미국 시간, 미국 시간대로는 새벽 3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잘 녹화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대에 원어민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하는 영상으로 씌워질 거라고 이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끝부분을 또 들읍시다, 맞아? Yes. I'm nice to meet you. It's very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Goodbye. Bye.